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힐링 유담입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감사합니다. 네, 긍정 트레이닝으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10번만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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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제가 이렇게 방송 촬영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물론 오늘 하루 종일 저한테 정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좀 힘든 일도 있었고, 네,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네,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변함이 없을 수 있지만 내 생각만큼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네, 이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네, 감사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친정엄마네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 놀러 왔어요. 네, 여기가 제가 제 초창기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500에 45만 원짜리 그 월세를 살 때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 결단을 해서 500만 원의 그 보증금, 집 보증금을 빼서 매장을 차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엄마 집에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정말 이제 좋아하는 편이라 커다란 책장 가득 한 2개 정도가 다 제 책이었는데 사실 엄마 댁 오면서 그 책들을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지금 생각하면 아깝기는 해요. 대신 제가 정말 저한테 영감을 줬던 책들만 한 20권 정도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왓칭. 네, 이 책은 정말 읽고 나서 저한테 정말 많은 네, 충격을 줬던 책이죠. 네. 그 지금 뭐 운이 풀리는 말버릇, 시크릿 이런 류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네,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는 보물지도. 이 책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상당히 좋은 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위대한 상인의 비밀. 이 책이요.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이거는 소개해드리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이런 일상 경제 활동에 뛰어들기 전에는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대부분 책들이 다 이런 아이들 책이에요. 뭐 아이의 자존감, 엄마 학교, 뭐 아이는 언제나 옳다 등등. 안녕.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자 성공, 뭐 부자 심리학, 아이들 심리학, 그리고 긍정 심리학, 네, 심리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내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소개해드릴 책이 부자의 운이라는 책이에요. 부자의 운이 잘하셨어요. 부자의 운. 우리 윤이 오늘은 뭐가 감사해요? 이불. 이불에 감사해요. 이불에 왜 감사해요? 추울 때 이불 덮을 수 있는. 추울 때 이불 덮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이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어린이집 데려다 주면서도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것에 감사한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다니는데 좀 우울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는 뭐예요? 언니. 그래서 오늘은 언니. 부자의 언니, 윤이 이제 저. 조금만 잠깐만 윤이야 알았지? 뭐?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지. 진짜? 지금? 끝나고 알았지? 가 있어. 네, 부자의 운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이야 그거 끄고 빨리 나와. 왜 엄마? 밥 먹고 빨리
네. 부자의 운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지금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해서 밥을 먹고 왔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요. 사이토 히토리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본 개인 납세 연속 랭킹 1위고요. 네.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셉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분이 그 일본에서 여러 해 연속 납세액 1위예요. 그런데 2004년까지 누계 납세액이요. 총 173억 엔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1,600억 원. 네. 1,6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신 정말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1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네, 게다가 토지 매각이나 주식 등에 의한 고액 납세자가 많은 가운데 납세액이 전부 사업소득이셨대요. 사업소득으로 네, 1,700억 원, 네, 1,600억 원을 네, 사업소득으로 그 세금을 내신 분인데요. 더 어마어마한 건 이분이 중학교 졸업의 학력밖에 안 됐어요. 중학교 졸업의 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궁금하시죠? 이 부자의 운. 네.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이 분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했길래 과연 1,600억 원이라는 네, 세금을 냈을까? 그래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거의 뒷부분부터 제가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운은 실력보다 힘이 세대요. 네. 성공은 머리가 아니라 눈과 발로 하는 겁니다. 운은 실력보다 힘이 셉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력보다 운이 힘이 훨씬 세대요. 이 음식 촬영은 이건 왜 떠 있는 걸까요? 네. 떠 있으면 안 되는데. 희한하네. 네, 아무튼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숫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1이 딱 한 번만 나오냐 하면 그렇지는 않대요. 만약 연속으로 1이 나오게 하려면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카지노에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더 좋아지거나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실력 있는 선수가 이제 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요 리본 체조를 경기를 봤대요. 그런데 당시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와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가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기량면에서는 분명히 외모가 아름답지 않은 쪽이 조금 더 뛰어났대요. 네, 한마디로 별로 안 예쁜 분이 기량은 뛰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승리를 했냐면 아름다운 선수가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실력 있는 선수가 우승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답은 간단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주위로부터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친절한 대우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당연히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을 테지요. 한마디로 오늘은 운이 좋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나는 운이 좋은 별에서 태어났구나. 네, 나는 운이 좋은 별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이런 사람은 중요한 승부에서 커다란 운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와칭이라는 책도 그렇고 운이 풀리는 말버릇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수다도 그렇고 모든 그 부자 성공학에 나와 있는 가장 큰 핵심은요 운이고요 말버릇이에요. 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경영하는 것을 가장 큰 부자의 조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승부에 강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승부에 강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 축구할 때도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의 관념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을 이길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관념은 우리는 뭘 해도 한국에는 안 되는구나예요. 그래서 항상 부딪히면 한국이 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요. 나는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래요. 이 1,600억 원이라는 1,600억 원이라는 땡큐 세금을 내신 이 일본 최고의 부자는요. 매일매일 이렇게 말을 한대요. 나는 운이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운은 힘이 셉니다. 실력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실력은 인간의 힘이지만 운은 하늘의 힘이기 때문이죠. 지는 쪽 입장에선 분명 저 사람보다 내가 실력이 좋은데 왜 지는 거야? 하고 푸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상대방과 당신의 승부가 아니거든요. 운이 좋은 사람과의 승부는요. 곧 하늘과의 승부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 같아요. 운이 좋은 사람과의 승부는요. 하늘과의 승부래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에서는요.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진짜로 운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참 이상한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순위 1위에도 오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안에서 자랐기에 장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사업 수완이 특별히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일본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입니다. 네.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로 운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막 소름이 막 쫙쫙 돋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째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묻겠지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답은요. 아주 간단해요. 네. 예전부터 제가 심심해. 예전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운이 좋다였습니다. 제가 이 말이 여긴 떨어져.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말이 입버릇이 되었는지 모르겠대요. 재채기를 한 다음에 에이! 삐삐! 하고 욕설을 뱉는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물으면 그 또한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이처럼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입 밖으로 습관처럼 내뱉게 되는 말이 바로 입버릇입니다. 운이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저의 버릇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안 돼, 이거는 운이 좋다는 말을 하다 보니 어느새 행운이 끊임없이 밀려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그저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운이 나쁜 사람이란 스스로를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구분은 이처럼 사소한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운이 풀리는 말버릇 그 책 읽고 또 와칭이라던가 여러 긍정심리학이나 부의 잠언 같은 책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과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돈도 복도 행운도 행복도 비 오듯이 맞는 사람입니다. 제 주변에는 늘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런 긍정 확언들을요 항상 하는데 너무 신기한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특히 요즘에 제일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센터나 세미나 갈 때 지하철을 많이 타요. 근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내 자리가 있을 거야. 내 자리가 있을 거야. 내 자리가 한 자리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지하철을 딱 들어가면 이미 잠깐 정말 신기한 게요. 바로 앞에 있던 사람이 저를 앉으라는 듯이 일어나서 내려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도 꼭 저한테는 한 자리가 눈에 띄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요즘 들어서 제가 지하철에서 서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특히 내가 내 자리가 있을 거야 라고 확언을 한 그 순간에는요. 정말로 지하철에 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거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오늘도 사실 제가 어떻게 없애야 되지? 오늘도 사실 제가 그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원데이 세미나가 있어서 저는 이제 멀리 못 가고 종로로 가는데 카드도 안 보이고 현금도 없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네 집에 왔는데 엄마도 안 계셔. 이걸 어떡하지? 생각해 보니까 고객 중에 한 분이 이제 제품 가져간 게 있어서 그럼 전화해서 현금으로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신기한 게 그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윤미씨 나 그거 돈 받아서 매장 서랍에 넣어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화장품도 있어요. 네, 애터미 선크림. 그래서 그 너무 막 뭐라 그럴까 막 전율이 느껴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긍정 학원을 시작한 뒤로 감사합니다를 시작한 뒤로 사실 여기에 부딪히는 반대작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내가 행복한 길로 긍정적인 길로 가려고 마음 먹고 움직이면요. 그동안 내 삶을 지배했던 부정덩어리들이요. 내 아이, 내 남편, 내 주변 환경에서 나를 비추기 위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의 부정적인 모습을 비추기 위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힘들 때도 있고 막 무거워서 몸이 너무너무 무겁고 상심하고 이런 사실 아침에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그런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겨내고 제가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스노우로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곧 크리스마스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사실은 소개해드릴 부분이 더 많아요. 이게 무려 1,600억 원을 매출이 아니라 세금으로 내신 분의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책인데 오늘은 저희 아이가 심심하다고요. 좀 놀아달라고 온 관계로 여기까지 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남은 이야기들은 또 제가 내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내일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돈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제가 이제 어떤 부분을 해드리고 싶어서 접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잠깐만.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요것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이거 되게 좋죠. 그래서 좀 정신 사나우신 분들은 이 사슴 모양 그리고 우리 아기 제품 이런 거 정신 사나우신 분들은 눈 감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의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정말입니다. 실제로 삶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를 잘못했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못하면 외국인이 말을 걸어올 때 곤란해지잖니?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이 책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신기하게 저에게는 여태껏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다 없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수학 문제도 못 풀면 앞으로 곤란해 라는 말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계산기가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윤이야!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하지마!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엄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 그만. 어디지? 운이 좋은 사람은 공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어디지? 하지만 얼마나 더 먹는 거야?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도대체 살다 얼마나 보면 먹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도대체 얼마나 더 먹는 너 이러면 너 이제 맛있는 거 엄마 못 사줘. 싫어.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래요. 예전에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지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솔직히 생각나시는 분 많죠. 네, 우리나라의 어떤 비슷한 여자분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뱉어버린 거래요. 그래서 비비지 말고 굴거요. 네, 그래서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도 단둘의 처형을 받았죠. 때로는 고생도 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네, 그래서 경험은 굉장히 가져왔어. 잘했어. 굉장히 소중한 그림 거예요. 하고 그것도 그림 그릴 게 없잖아. 할머니한테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래요. 아기가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긴 한데요. 그래서 꼭 또 해주고 싶은 부분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모두가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중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멋대로 만드는 제약입니다. 마음이 만든 제약. 저는 그것을 두려움이라 부릅니다. 네. 뭔가 새로운 일,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일과 마주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대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바로 한계의 벽을 만든대요. 네, 대체로 자기가 싫어하는 일이 한계의 벽을 만든대요. 글 쓰는 걸 싫어합니다. 또 유명해지는 것도 싫습니다. 왜 유명해지는 것이 싫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죠. 네. 생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듯이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싫어하는 일을 마음을 비우고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분도 글 쓰시는 걸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원래 돈은 글 쓰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2번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냥 오늘 요거 한 장만 딱 더 읽어드리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책인지 모르지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을 불러 모으는 것은 요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덧 일본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부자라고도 불리게 되었고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운이 좋다는 말만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는 것이 좋아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경마처럼 한 방에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익을 끊임없이 창출해야만 하지요. 어떻게 하면 손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셨대요. 네, 상품 만들 때도 연구하시고, 네, 그래서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라면 뭔가 특별하고 신기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돈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으면 벌 수 없는 거래요. 네. 그래서 돈이 흉하게 구겨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두는 정도로 돈을 관리하신대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벽에 그림을 걸 때 거꾸로 걸지 않듯이 말입니다. 네, 돈의 그림을 맞춰 가지런히 지갑에 넣어두면 부자가 된다느니. 그리고 현재 밤에 돈을 다리미질을 한다고 또 돈을 다리미질 한다고도 말을 했는데, 알았어. 돈을 자기한테 오는 것은요 바로 사람이래요. 네, 그거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요, 돈도 사람을 선택할 권리가 있대요. 돈도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가 돈이에요. 그러면 어떤 주인 만나고 싶으세요? 그리고 돈이 사는 곳이 지갑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매일매일 바뀌는 지갑, 냄새나는 지갑, 뭐 구겨진 지갑, 거의 막 다 해져버린 지갑, 굉장히 좋은 명품 지갑 많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돈이라면 어떤 지갑에 살고 싶을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강도가 식칼로 사람을 찌른 사건이 일어났는데, 식칼이 잘못된 걸까요?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네, 식칼은 생선을 자르기 쉽게 만든 도구래요. 사람이 찌르기 위해 만든 건 아니죠.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식칼한테 잘못이 있는 건 아니래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가 되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돈이 떨어져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이건 돈의 잘못일까요? 네. 저 사람은 돈 때문에 변했어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또 돈 때문에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두둔하는 경우도 있대요. 네. 하지만 그런 건 식칼로 사람을 찔러서 상처를 입힌 건 식칼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 중에는 굉장히 힘이 센 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운전할 때는 나름의 기술이 있어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른 차와 충돌해버린다고 합니다. 네. 돈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운전 기술도 없는 사람이 이런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운전이 서툰 사람 잘못이지 자동차 잘못은 아니에요. 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지만, 누군가 당신에게 더러워, 나쁜 놈 하면 그 사람과 솔직히 같이 있고 싶겠어요? 돈은 더러운 거야, 돈은 나쁜 거야, 돈은 악의 씨앗이야 막 이러면 돈도 그 사람이랑은 솔직히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래요. 돈에게도 자신의 주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돈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여겨지지요. 왜냐면요,
신은 인간들을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화폐라는 아이디어를 준 거래요. 그래서 돈이 신의 배려에 의해 생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감히 돈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자의 운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최고의 관상은 웃음이다. 네, 최고의 관상은 저 웃는 모습이 저는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최고의 관상은 웃는 모습이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웃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 가나 내 자리가 있고 나는 어디 가나 복을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오늘도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고 내일도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나는 운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그러니까 누가 요즘 박 사장님 뭐 일 잘 되세요? 물어봤을 때 아휴 안 돼요. 아유 뭐 늘 그렇죠 뭐. 이렇게 말하면 늘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던 나쁘던 괴롭던 슬프던 행복하던 언제나 누군가가 잘 되세요? 지금 한 거 잘 되세요? 물어보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돼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 계시면요. 오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나는 돈도, 복도, 운도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늘 행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나는 늘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엔 좋은 운이 항상 가득가득 있습니다. 내 주변은 항상 기회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버릇을요.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바꿔주시고요.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엄마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싫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5살 저희 애기한테도 그러거든요. 윤이야. 뭐뭐 하면 싫어가 아니고 네가 엄마한테 원하는 걸 말해봐. 어떤 걸 원해? 어떤 걸 갖고 싶어? 무엇을 원해? 울면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네가 원하는 걸 엄마한테 말을 해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도요. 똑같은 거예요. 운도 없어. 난 지질이 복도 없어. 운도 없어. 이렇게 말하면 내 제가 옆에 뭐 그렇긴 하죠. 내 옆에 운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나는 운이 좋은 사람, 나는 복이 많은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돈이 많이 오는 사람, 돈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사람, 항상 기회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늘 긍정하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정신이 많이 없으셨을 거예요. 네, 저희 아가도 있었고, 항상 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정신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돈도 운도 복도 비 오듯이 쏟아지고 계십니다. 네, 저에게도 돈도 복도 운도 비가 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말 같죠?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그 발이 자석이 돼갖고요. 돈도 복도 운도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건강한 발걸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긍정홈트 감사합니다 10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딸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 해주신 엄마 감사합니다. 예쁘게 방송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핸드폰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눈에게도 감사합니다. 제 입에게도 감사합니다. 목소리 나오게 해주는 제 목청에도 감사드립니다. 제 스타일이 예쁘게 나올 수 있게 해준 제 머리카락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화면빨 잘 받기 위해서 빌려 입은 저희 엄마의 하얀 안방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먹은 맛있는 고구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또 시간 나는 대로 저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